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보마그네틱 코드번호 290670 같이 한번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보마그네틱은 4.44% 상승한 19,28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대보마그네틱은 대표적인 이제 건식, 습식, 탈철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점유를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CATL이나 BYD에도 탈철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이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량의 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데 사용이 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제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성능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탈철기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역시나 이 탈철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들을 보였던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생산 흐름에서도 이 탈철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다른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큰 틀에서는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는데, 현재 이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사실 부진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는 이런 이제 강한 수급, 거래량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제 리튬 배터리나 셀 업체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대표적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쪽도 딱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없고 한산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반응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딱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고, 현재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방향성, 저점 계속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이제 우상향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의 변곡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4%의 상승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문제는 단기적으로 지금 한 거의 2주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바닥을 찍고 방향을 돌릴 거냐에 대한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5일선을 회복해주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회복하는 이제 오늘 상승이 있어서, 오늘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볼 게 있어서 기사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6월 18일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정부가 전고체 플러스 비리튬 이쪽에 1264억 원 규모의 R&D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고, K배터리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정부가 2차 전지와 에너지 분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 기술 전략을 가동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126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리튬 말고 비리튬계 2차 전지 및 차세대 2차 전지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포인트만 보게 되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그리고 고안전성, 고용량 소재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고체 전지의 고도화와 상용화, 연계를 민간 주도로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이 나트륨 이온 전지와 수계 전지 등 비리튬계 2차 전지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오늘 기사로 전해졌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4% 정도 상승은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딱히 오늘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강했다 이렇게 또 볼만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사실 2차 전지를 비롯한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쪽은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 이슈라고 하는 게 어떤 또 시간차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워낙에 AI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이제 목요일장하고 금요일장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를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반영을 하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2차 전지 R&D에는 향후 5년간 이제 12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계 돌파형 전지, 음극재 활용 기술, 그다음에 선도형 2차 전지 등 뭐 3개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2026년부터는 미래 핵심 2차 전지 개발도 본격화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나트륨 배터리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슈, 어떤 이제 뉴스, 이익거리에 주가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 실제 실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향후에 공급 계약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이나 투신들, 외국인들 얘네들이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되겠네 그랬을 때 저평가됐다 그러면 투신들이 엄청나게,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 투신들이 엄청나게 사들어온다거나 외국인들이 사들어와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철저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미래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뉴스가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 반응은 없었지만 시간차를 두고 향후에 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보 마그네틱의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고점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흐름들,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조금만 느려서 보게 되면 현재 이 18,000원대에서 17,500원대 전후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최근에 또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을 받았죠. 근데 여기를 이제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면서 돌파가 되게 되면 이후에 이 18,000원대 한 17,500원대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주가가 21선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4% 정도 상승을 해줬고, 또 가격적으로도 18,000원대, 17,500원대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승이 이전 상승하고 또 다르게 의미가 있는 건 최근에 주가가 한 2주가량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에 주가가 머물고 있다는 건 단기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5일선 아래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 4% 상승을 통해서 5일선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도 우상향의 흐름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까지 오늘 상승을 통해서 방향을 틀어내는, 단기적인 방향도 돌려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하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00원대에서 17,500원대 구간, 이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는 사실상 뭐 21선, 61선, 121선 다 역배열 차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배열 차트다 보니까 현재 20선이 요 밑에 있고 60선이 위에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60선이 17,500원대 부근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17,500원에서 18,000원대 자리가 이평선 가격적인 지지를 동시에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우려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좀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또 지지나 이런 것들을 받고 다시금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금 대보 마그네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 흐름들 가져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급에서는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딱히 외국인들, 투신들, 연기금들, 사모펀드들 크게 뭐 매수 들어오는 모습들은 없거든요.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보일 때에도 사실상 외국인들 뭐 기관들이 매수해서 올라간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어떠한 주요 메이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 종목을 움직이는 특정 주체가 또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투자 동향이나 매매 동향에서는 크게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는 어떤 기대감에 움직이는 만큼 앞서서 보여드렸던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보 마그네틱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시황이나 뉴스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정극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또 관심 종목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추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이제 6월 2일 날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오후 3시 7분에 올려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를 기준가 7,000원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6월 2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올려드렸는데, 이날 거의 3시 7분이니까 종가 무렵에 올려드렸고 기준가 7,000원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3일 만에 21%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고요. 이후로도 흐름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같은 날 6월 2일 날 역시나 올려드렸던 오후 3시 17분에 올려드렸던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준 가격 2,695원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이죠. 6월 2일 날 오후 3시 17분에 2,695원에 올려드렸고, 이후에 이제 상승하면서 한 4거래일 만에 33%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줬던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10일 날 올려드렸던 오후 3시 14분에 올려드렸던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기준가 51,500원에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날입니다. 6월 10일이 이날 이제 거의 종가 무렵에 올려드렸죠. 51,500원에 올려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상승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7%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3단계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추려서 많아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100%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전고점 좀 넘어가는 종목들이라든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호가 뜨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뽑아서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도 많죠. 조건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은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 좀 선호하시지만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관심 종목들, 검색식에 포착되는 이런 이제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이 텔레그램 공부방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고 거기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을 입장할 수 있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신청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입장 신청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